이렇게 여드름 관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도 피부과에 수백만 원을 쏟아 부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건 여드름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드름이라고 부르는 그게 사실은 모낭염일 수도 있고 심지어 피지낭종이라는 염거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피부 혹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이 지난 수년간 고민했던 피부 문제의 진짜 원인들을 진단하고 좁쌀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 모낭염, 그리고 피지낭종 이 4가지를 완벽하게 동결하는 아침 저녁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잘못된 치료와 돈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4대 피부질환 완벽 진단이에요. 연고부터 바르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해요. 이 4가지 질환은 원인과 치료법이 완전히 달라요.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치료로 이어지고 평생 가는 흉터를 남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병변이 이 넷 중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좁쌀 여드름입니다. 이건 폐쇄 면포, 즉 화이트헤드라고도 부르는데 아직 염증이 생기지 않은 여드름의 0단계 또는 1단계 병변이죠. 이게 왜 생기냐면 간단합니다. 모낭 입구가 과도한 각질로 막히고 그 안에 피지와 죽은 피부 세포 잔해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갇힌 거예요.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이 좁쌀 여드름이 어떻게 보이냐면 붉지 않고 아프지 않습니다. 크기가 작고 피부색과 비슷하거나 아주 살짝 흰색을 띠고 만졌을 때 피부결이 오돌토돌하게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화농성 여드름이에요. 구진하고 농포로 불리는 염증성 여드름입니다. 앞서 말한 좁쌀 여드름이라는 폐쇄된 환경에서 산소를 싫어하는 여드름균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 균이 갇혀있는 피지를 먹고 분해하면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즉 유리지방산 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 균과 싸우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구진은 고름 없이 붉고 단단하게 쏟아오른 병변이고, 농포는 이 구진이 발전해서 면역 반응의 부산물이 노란 고름으로 보이는 상태입니다. 특징은 크기가 다양하고 불규칙하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빨갛게 보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모낭염입니다. 이름 그대로 모낭 자체의 감염증인데 여드름은 모낭 피지선 단위의 염증이지만 모낭염은 모낭이 중심입니다. 근본적인 원인부터가 달라요. 이 모낭염이 왜 생기냐면 세균성, 주로 황색포도상구균이 원인입니다. 면도, 왁싱, 마찰 등으로 모낭이 손상되면 이 세균이 침투해요. 말라세지아라는 흉묘군의 과다 증식이 원인입니다. 특히 덥고 습한 환경 혹은 아이러니하게도 여드름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장기 복용할 때 피부의 균형이 깨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모낭염은 어떻게 보이냐면 여드름과 달리 좁쌀 단계가 없습니다. 병변의 크기가 1에서 2mm로 비슷비슷하고 균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드름처럼 크기가 제각각이지 않아요. 화농성 여드름이 통증 위주라면 모낭염, 특히 진균성 모낭염은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네 번째는 피지낭종인데요. 이건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아니라 양성 종양의 일종인 표피낭종입니다. 이게 왜 생기냐면 어떤 이유로든 상처, 모공 막힘 등 피부 표피 세포가 피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주머니, 즉 낭종벽을 만듭니다. 문제는 이 주머니가 계속해서 각질과 부산물, 즉 케라틴을 생산해내면서 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피부 낭종이 어떻게 보이냐면 피부 아래에 둥글고 단단하거나 혹은 말랑한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여드름처럼 며칠 만에 사라지지 않고 수주에서 수년간 같은 자리에 머무릅니다. 자세히 보면 중앙에 배출구 같은 작은 구멍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절대 짜면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압출하면 악취나는 치즈 같은 내용물, 케라틴은 잠시 나올 수 있으나 근본적인 원인인 주머니, 낭종벽이 피부 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주머니가 남아있는 한 내용물은 다시 차오르고 100% 재발합니다. 오히려 잘못 짜다가 이 주머니가 피부 안에서 터지면 2차 감염으로 더 심각한 염증과 흉터를 만듭니다. 외과적인 제거가 필요해요. 자, 이제 진단이 끝났으니 맞춤형 루틴을 시작해야 돼요. 아침 스킨케어의 목적은 방어입니다. 밤새 증식했을 수 있는 균을 억제하고 피부 장벽을 보호하며 낮 동안의 자외선과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내는 시간이에요. 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뽀드득하게 씻으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피지를 없애려고 아침부터 과하게 세안합니다. 잦은 세안이나 알칼리성 세안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서 우리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라고 느껴서 오히려 피지 분비를 촉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여드름 피부는 약산성, 비자극성 클렌저로 부드럽게 세안합니다. 근데 특별한 케이스로 진균성 모낭염을 가지신 분들은 곰팡이균이 원인이에요. 이 곰팡이균은 일반 여드름 클렌저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토코나졸이 들어가 있는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케토코나졸은 말라세지아 혐오균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항진균제입니다. 근데 장기간 매일 사용하면 내성이나 자극이 있으니까요. 증상이 심할 때만 사용해 주시고 호전이 된다면 주에서 1, 2회 유지하는 요법으로 빈도를 줄여서 사용합시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 아침에는 세비탑이
크림 또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자외선 차단인데요. 모든 여드름 치료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여드름 염증을 악화시키고 여드름이 아문 뒤 남은 붉은 자국을 영구적인 색소 침착으로 만듭니다. 모공을 막지 않는 보습제를 바르고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발라줘야 해요. 자, 이제 저녁 루틴인데요. 저녁은 공격적으로 피부에 기능성 제품들을 발라주는 시간이에요. 낮 동안 쌓인 피지와 노폐물을 씻어내고 가장 강력한 활성 성분을 사용해 여드름의 근본 원인균을 직접 타격하고 염증을 잠재워야 합니다. 저녁에는 웬만하면 이중 세안을 하되 자극적이지 않게 합니다. 1차로 오일이나 워터 타입 클렌저로 메이크업과 선크림을 지우고 단 2차 세안을 했을 때 트러블이 많이 올라온다면 2차 클렌저인 약산성 폼 클렌저만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밤에는 파테마겔 아니면 아젤리아 크림을 선택해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추가로 에크논 크림은 붉고 아픈 초기 화농성 여드름에 좋고 파티마겔은 붉고 노랗게 곱는 화농성 여드름에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바르는 연고 중에 모낭염을 해결하려면 무피로신이 2% 들어간 연고, 예를 들어서 에스로반 연고 등이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항생제라서 내성 위험이 있고 바르는 방법은 한번 시작했다면 증상이 사라져도 최소 5일에서 7일 동안 꾸준히 발라서 균을 완전히 박멸시킬 때까지 발라야 합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내성균만 키우는 꼴이에요. 자, 이제 피부를 망치는 최악의 식단 알려드릴게요. 바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먹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많은 연구 결과가 고 GI 식단이 여드름을 악화시킨다고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흰빵, 설탕, 탄산음료, 도넛 등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고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과다 분비합니다. 이때 IGF-1이란 호르몬도 함께 분비됩니다. 바로 이 IGF-1이 피지선을 직접 자극해서 피지를 폭발적으로 생산하는 게 만들어요. 결론적으로 아무리 비싼 약으로 피지를 말리고 균을 죽여도 여러분들이 매일 고 GI 식단으로 피지 공장에 연료를 넣으면 여드름과의 싸움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 GI 식품, 흰쌀, 밀가루, 설탕 등을 줄이고 저 GI 식품, 현미, 통곡물, 채소, 생선 등 위주로 식단을 개선해야 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고 진부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역시 수면, 그리고 오염된 스마트폰을 전화하다가 매일 얼굴로 비비는 행위,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여드름을 손으로 압출하는 것이 가장 여드름을 많이 만드는 주범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는 4가지 여드름을 완벽하게 구별했어요. 좁쌀 여드름은 각질과 피지 덩어리입니다. 아젤리아나 파티마겔로 막힌 각질을 뚫고 피지를 배출시켜야 해요. 화농성 여드름은 내성 없는 에크논으로 초기 염증을 진압하고 세비타비로 염증을 관리합니다. 모낭염은 케토코나졸 성분이 들어있는 클렌저로 잡아야 합니다. 피지 낭종은 피부 속 주머니인데 연고로는 절대 낫지 않습니다. 피부과나 외과에 방문해서 낭종벽 자체를 제거하는 시술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피부가 그동안 나아지지 않았던 건 여러분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어떤 여드름인지 진단이 틀렸거나 두 번째, 성분의 부작용이 두려워서 올바른 완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딱 4주에서 8주만 꾸준히 관리해보세요. 여러분들의 피부는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피부 관련 질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 피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작성해주세요.